안녕하세요. 화상면접 스터디 뷰투캠프의 최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화면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의도 및 서비스 소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구직 사이트를 이용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거나 준비할 만한 플랫폼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또한 설문 결과에 공감이 되어 뷰투캠프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뷰토캠프는 웹 RTC를 기반으로 만든 온라인 화상 면접 스터디 서비스이고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나만의 공간에서 공통분모의 사람들과 화상 스터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다음은 핵심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웹 RTC를 기반으로 구현한 실시간 화상 공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웹소켓을 이용해서 실시간 채팅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스터디룸을 생성한 사람은 방장 권한이 부여가 되고 웹소켓을 이용하여 스터디 진행 중에 다른 사용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스터디룸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장은 악성 유저를 강퇴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고 추방된 사용자에게는 추방됨을 알려주고 스터디룸에 남은 사용자에게는 해당 유저가 추방되었음을 메시지로 알림을 띄워줍니다. 추방당한 유저는 추방당한 스터디룸의 재입장이 불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가 한 팔로우 기능을 구현하였고 팔로우한 유저가 스터디룸을 생성하거나 입장했을 경우 해당 유저가 입장한 스터디룸에 바로 입장할 수 있도록 같이 스터디하기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아키텍처 소개입니다. 프론트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 리액트를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액션을 디스패치할 때마다 기록이 남아 에러를 찾기 쉽고 스토어라는 이름의 전역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통해 상태를 한 곳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역 상태를 관리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기에 리덕스를 사용했습니다. 리액트 개발 환경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엑시오스와 스타일 컴포넌트,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와의 연동과 HTTPS 프로토콜로 프론트 서버를 배포하기 위해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백엔드에서는 자바 언어 기반의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아마존 RDS로 MySQL DB를 구축했고 이미지 파일은 아마존의 S3를 이용해서 관리했습니다. 서버 배포는 아마존의 이스트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화상 공유 기능에서 생기는 서버 부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메인 서버와 미디어 서버를 따로 구축하여 총 2개의 서버를 배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상 공유, 화상 공유 서비스가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안 이슈를 막기 위해서 HTTPS 프로토콜을 적용하였고 S-인크립트를 통해 SSL 인증서를 발급받고 적용했습니다. 프론트와 백 공통으로는 실시간 화상 기능 구현을 위해 웹 RTC를 사용하였고 메쉬와 SFU, MCU 방식 중 N-M 서비스에 잘 맞는 SFU 방식을 선정하여 클라이언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SFU 방식에서 필요한 미디어 서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웹 RTC 미디어 서버를 구현하는 데 소모되는 리소스를 절약해서 빠르게 실시간 통신을 초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픈비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실시간 채팅 기능은 오픈비드 라이브러리에서 채팅 기능이 제공이 되지만 서버의 부하를 낮추기 위해 웹소켓 서버를 따로 구축하였고 채팅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레디스와 스톰프, 속.js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러블 슈팅입니다. 프론트엔드의 트러블 슈팅으로는 스터디룸 내 무한 루프가 발생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스터디룸 내에서 혼자 테스트할 때는 이상이 없었으나 2명 이상이 들어와 기능 테스트를 한다면 2, 3분 뒤에 웹 RTC와 웹소켓 등 모든 기능이 멈춰 먹통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콘솔장 확인 시 무한 루프가 일어나고 있었고 무한 루프로 인해 과부하가 걸려 발생했던 문제였습니다. 하나의 컴포넌트에서 서브스크라이버와 퍼블리셔를 분리시킨 후 자식 컴포넌트에 유즈 이펙트를 선언하여 카메라 마이크를 핸들링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서브스크라이버와 퍼블리셔를 구분하기 위해 카메라 마이크 값 변경을 유저 이펙트 안에서 진행하였는데 다방면으로 알아보니 유저 이펙트 함수 안에서 스테이트를 선언하고 대괄호 안에 스테이트 변수명을 넣어 해당 값이 변경될 때마다 재렌더링 되도록 한 것이 무한루프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포넌트를 재설계하여 서브스크라이버와 퍼블리셔를 각각 다른 컴포넌트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유저 이펙트가 아닌 함수를 선언하여 카메라와 마이크를 핸들링하여 무한 루프를 일으키지 않고 서브스크라이버와 퍼블리셔의 각각 카메라와 마이크 핸들링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켓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악성 유저를 추방하기 위한 강퇴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켓으로는 메시지가 주고받아지지만 실제로 악성 유저가 추방되지는 않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찾아본 결과 소켓으로는 데이터만 주고받아지고 실제로 어떠한 액션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프론트단에서 소켓 데이터를 전달받은 뒤 악성 유저를 추방시키는 코드가 추가되어야 함을 인지하였습니다. 소켓으로 전달받은 데이터를 리덕스에 담아 그 값을 컴포넌트로 불러온 뒤 가공하려 했으나 강퇴 메시지가 악성 유저에게만 전달되지 않고 모든 유저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가 아닌 리덕스에 남았을 때 강퇴당한 유저 이름과 토큰의 유저 정보를 불러와 모듈에서 악성 유저를 걸러내고 모듈에서 추방시키는 코드를 삽입하여 악성 유저를 추방시키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엔드 트러블 슈팅입니다. 백엔드 트러블 슈팅으로는 조회 기능을 수정하면서 있었던 이슈입니다. 유틸을 위한 서비스 배포 당시에는 스터디룸을 조회할 때 분류 태그를 3가지 모두 선택해야만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유저 피드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분류 태그를 한 가지만 선택하더라도 해당 조건에 맞는 결과가 조회되도록 기능을 수정하려 했으나 기존의 JPA를 활용한 방식으로 기능을 구현하려 했을 때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조건이 늘어날 때마다 JPA 쿼리문이 추가되어야 하고 서비스 로직에서 대량의 조건문이 필요로 하게 되어 유지보수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코드가 됩니다. 두 번째로 비교적 긴 쿼리 메서드와 조건문이 많아짐에 따라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JPA 스페시피케이션을 도입하여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적용하였고, 추가적으로 키워드 검색 내용과 스터디룸의 상태까지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술도 단점이 있다는 것을 추후에 알게 되었고 쿼리 DSL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반응 및 개선 사항입니다. 저희는 각종 취업 관련 사이트 및 개발자 커뮤니티에 뷰트캠프를 홍보하여 5월 14일부터 30일까지 총 6일 동안 유저 테스트 기간을 거쳤고, 구글 애널리틱스 수치로 539명의 유저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총 49개의 유저 응답을 받았고 다수의 중복되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초기 서비스 배포 당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서 상당수의 유저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유저 테스트 이후 사이트 메인 배너에 사용자 가이드를 추가하여 접근성을 높였고, 스터디룸 안에서도 도움말 버튼을 통해 유저의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스터디룸 조회 시 태그 설정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유저 피드백을 바탕으로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검색, 키워드, 분류별, 스터디룸 상태를 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FHD 해상도 기준으로 레이아웃을 잡았으나 다양한 유저 피드백 내용을 통해 HD 플러스 해상도의 사용자까지도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